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함께 시민조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만남이 제한적인 가운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녹색 이상도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전략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녹색 도시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녹색 이상도시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첫째로 제한된 도시 공간에서 최대한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주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녹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역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녹색 도시인의 가치관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편안하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문으로 표시한다면 휴식이 되겠습니다. 저 한문의 글자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자를 보면 스스로 자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과 몸을 이렇게 편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그 바탕으로 해서 녹색 이상도시의 개념을 정의를 내려본다면 나무와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전략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첫째로 소위 비대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활권 녹지를 확대해야 되고, 또 이런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에 대응한 대피소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완충 녹지 등 그린 인프라를 즉 도시 허파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 앞으로 친환경 생태 지향 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개념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이것을 녹색 이상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은 최초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수 자연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화되면서 인간이 이와 같이 그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녹색 이상 도시라는 것은 이와 같은 콘크리트 건물들을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기존의 도시 속에서 도시를 녹화할 것인가, 옥상도 녹화하고 벽면도 녹화하고 또 실내도 하고 또 지하도 하고, 이런 다양한 녹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이상 도시라는 것은 자연과 공생하는 건강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에 있는 게시판에 보시면 그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꽃과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면 우리는 평생을 행복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조경 아카데미를 수강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이 조경 아카데미를 수강하심으로써 항상 평생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신 겁니다. 이 조경 아카데미를 수료하시면서 평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제한된 도시 공간에서 최대한의 녹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선 이 녹시율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멀리 그 선이 약간 보이는데요. 그래서 녹지가 아주 제한적으로 보여서 녹시율 3%, 전체 면적의 3%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시율이 한 20% 정도, 전체 면적이 20%를 차지하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녹시율이 거의 뭐 100%, 지금 현재 이 일부 자동차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녹시율이 거의 80%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녹색 이상 도시에서는 이와 같이 녹시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시율 100%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골목길에서 보시면 기존의 그 건조한 이런 골목길이 여치 그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또 색칠도 하고 이러므로써 그 녹시율이 높아지고 쾌적한 그런 골목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스페인의 그 미아스 마을에 가시면 그 이렇게 골목길에 이 화분을 놓아서 장식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제라늄이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스페인의 코르도바 그 마을에서도 역시 이런 그 화분을 벽에 걸어서 골목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르투갈의 그 성곽마을 오비도스라는 데를 가보셔도 이와 같이 좁은 골목길인데 약간의 그 심을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면은 장미고 이런 것들 심어서 벽면을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유럽에서는 이 벽면을 녹화한다는 개념보다는 벽면을 장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그 로텐버그라는 그 역시 성곽 도시인데요. 거기 가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건물을 포도넝쿨이나 장미나 이런 것으로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처마같이 이렇게 가꾼다든지, 그래서 벽면에 그 빈 공간을 녹화시켜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벽면에 하나의 그림과 같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림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알프스 기슭에 호수 마을이 있는데 할슈타드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역시 이러한 그 트렐리스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역시 이제 그 이런 트렐리스를 기본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나무들을 올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런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 건물주께서 벽에 뭘 붙이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혹시 균열이 생겨서 비가 샜까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아직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우리나라 좁은 골목길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많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닥면의 그 녹화인데요. 우리 광화문에 이런 잔디 녹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녹시율을 높이고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이 되고요.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과거의 교통광장으로서 자동차가 꽉 차 있었는데 다 자동차는 사라지고 이런 잔디 녹화면이 생김으로써 쾌적한 시청 앞 광장, 또 녹시율 높은 쾌적한 도심의 공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유럽에 가보시면 아직 그 노면 전차, 소위 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트램 길도 이렇게 다 녹화를 해서 녹시율도 높이고 한결 쾌적한 경관을 역시 연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카나다를 갔더니 거기 밴쿠버의 주택가를 골목길에 차가 다니는 길만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녹화함으로써 전체 거의 뭐 8, 90%의 녹시율을 보임으로써 쾌적한 그리고 건강한 이런 골목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주차장, 우리 주차장이 아스콘이나 또는 세멘트로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런 주차장에 이런 블록을 포장하고 중간에 그 틈을 생겨서 거기에 이런 잔디도 자라고 또 물이 비가 왔을 때 물이 일로 흠에 들어가서 지하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천으로 유출수를 줄이면 홍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에서의 노력.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서 포틀랜드에서 보시면은 오목형 빗물 저장 녹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서 주차장 빗물이 이렇게 그 녹지로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이게 자연스럽게 지하로 스며들도록 마찬가지로 이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빗물이 내려와서 그 주차장 주변에 녹지를 만들어서 이런 빗물을 관리하는 친환경 주차장 기법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다만 이것을 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 녹지가 이 지면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만 하면은 쉽게 우리도 이런 그 그린 스트리트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은 승용차 대신에 지하철로 이용하면서 그 걷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새삼스럽게 이 가로수의 고마움에 대해서 좀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때에는 그늘을 줘서 우리가 그늘 밑으로 다녀서 더위를 피하게 하고 겨울엔 또 이게 잎들이 다 떨어져서 또 따뜻한 가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로수가 없는 가로를 생각한다 하는 것은 아마 끔찍한 가로 환경을 상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도에다가 한 줄로만 지금 심었는데 한 줄을 더 심어서 이 가로수 터널을 만들면 더욱 쾌적한 그리고 녹실이 높은 도시가 형성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그 고속도로 하부가 어둡고 또 뭐 쓰레기도 쌓이고 이런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녹화를 함으로써 이 그 녹시율을 높이고 또 이 구조물의 그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잠깐 그린 스트리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 스트리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에 떨어지는 빗물을 녹지로 유도해 가지고 빗물이 녹지에 머물러서 지하로 스며들도록 한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도로의 물이 이렇게 녹지로 들어가고 이 녹지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 빗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린 스트리트라는 것은 빗물 유출수를 줄이고 또 하천 홍수를 그렇게 함으로써 하천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녹색 이상 도시에서는 필요한 이런 빗물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 옆에 이런 그 녹지를 둬서 역시 오목형이 필요하겠죠. 요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볼록형이지만은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오목형으로 만드는 우리 토목 구조, 도로의 토목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독일의 그 친환경 도시의 그 학교 건물인데요. 그 옥상에 오는 빗물을 이렇게 톰tom을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 레인 가든으로 빗물 정원으로 빗물이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가 올 때는 여기가 연못이 됐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정원으로 드라이한 정원으로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녹색 이상 도시를 영어로는 그린 유토피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나무나 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상당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녹색 이상 도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그린 블루 유토피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벽면 녹화인데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종로에 있는 공간 사업인데 여기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 우리 담장이 동굴이 벽면 녹화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린 커튼이라는 것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성휴게소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주차장 차들이 있는데 그 매연과 소음을 차단시켜서 그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쾌적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그린 커튼이 물론 녹시율은 높이면서 쾌적한 우리 환경을 휴게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옥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옥상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도입이 돼서 옥상 녹화를 해서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 또는 사무실 같은 데서는 직원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그러는 데인데 다양한 건물에서 이런 옥상 녹화가 됩니다. 옥상 녹화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지붕 녹화도 해서 이렇게 이제 지붕 녹화를 하게 되면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방, 난방 부하가 줄어서 전기 소모가 전기 요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와 같이 녹실을 높임으로써 쾌적한 경관을 만드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또 이게 판교에 있는 한 그 NHN 사옥에서는 글램핑 장소를 만들어서 주말이면은 회사원들이 신청을 해서 예약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청량리 롯데백화점 가시면 옥상을 녹화해서 다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텃밭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이게 휴게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 옆쪽으로 가면은 연못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또 훌륭한 전망대가 됩니다. 북악산 뭐 이런 서울의 4대산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망대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이런 이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은 이 아래층에서 덜 춥고 덜 덥고 하는 그런 효과도 물론 당연히 갖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는 다 우리가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실내는 과연 어떤가? 실내 역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공항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여기 어떤 그림 하나 골반한 그런 장소인데 이와 같이 녹화를 해서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실내 습도도 조절하고 또 이런 녹실 실내에서의 녹실도 많이 높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서울시청 본청에 다 가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이 거대한 면적을 다 녹화해서 이 실내 습도도 조절하고 실내에서의 그 녹실을 높여서 사무 능률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일에서 사례인데요. 하나 카페, 독일의 카페, 이 프랑크푸르트의 카페, 여기도 역시 하나 그림 액자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래서 이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녹화하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작년도 서울 정원 박람회 때 출품된 작품인데요. 캡슐형 실내 정원을 만들어서 이 캡슐 안에서 이와 같이 이런 식물과 함께 치유도 되고 휴식도 하고 관상도 하는, 그래서 이걸 가든볼이라는 명칭을 이제 붙였습니다만, 그래서 이 캡슐은 뭐 거실에도 놓을 수 있고 또는 중정에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캡슐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풍부한 녹지를 즐기면서 치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뭐 모든 것을 다 녹화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빠진 데가 있죠. 맞습니다. 이 지하에도 과연 녹화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서 지금 태양열을 지금 여기서 수집을 해서 광섬유로 해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하에 역시 녹화를 해서 이런 태양열을 이용해서 녹화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건물의 지붕, 그다음에 벽면, 실내, 지하 등 모든 장소에, 도시 모든 장소에 녹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또 앞으로 또 계속 더 스마트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녹색 이상 도시를 그린 유토피아 이렇게 하지만은 스마트 그린 유토피아예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진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 유토피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린 블루 유토피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마트 그린 블루 유토피아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한 기술로서 또 자동 관수하는 시스템이 또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빗물을 여기서 저장했다가 플랜터로 빗물을 저장했다가 플랜터로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비가 안 올 때 자동 관수를 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골목길 같은데 녹지 만들어주면은 관리가 사실 힘든데요. 이와 같이 자동 관수하는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이런 그 녹지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마트 녹색 이상 도시 하면은 나무, 꽃과 나무, 물만 생각하는데 자연의 소리도 또 우리가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김포공항 근처에 비행기가 자주 떠서 소음이 나는 동네인데 이곳에 이와 같이 소리 반응 인터랙티브 조형물을 도입을 해서 비행기가 뜨면은 이 새가 날개를 저으면서 아름다운 새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내서 이 비행기의 그 부정적인 소음을 저감시키는 이러한 그 인터랙티브 조형물도 도입을 해서 이러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커뮤니티 가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가든은 우리에서 이제 공동 텃밭이죠. 공동 텃밭인데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을 생산하는 먹거리 생산, 그리고 공동 텃밭에서 주민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환담도 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는 그런 소통의 장소.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그 녹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동 텃밭이 장점이 많은 그런 녹색 이상 도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화동에 쓰레기가 막 적치되어 있던 것을 다 정비를 하고 이와 같이 작물도 키우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 이런 소통의 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버지니아의 역시 그 커뮤니티 가든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각자 싸가지고 와서 포틀락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요즘엔 어떤 작물을 심는 게 좋으냐, 또 비료는 뭐가 좋으냐, 또 해충은 어떻게 구제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동네의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복지 시설에 기증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확의 즐거움과 나눔의 행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커뮤니티 가든, 소위 공동 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봐왔습니다만은 기존 도시에서 콘크리트 정글인데 녹화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내에서 녹실 100%는 가능하다. 이것이 무슨 불가능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의 꽃과 나무, 자연의 물과 소리를 도입한 녹색 이상도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내에서 모든 것을 녹화해서 100% 녹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한 녹화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서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 가지 종류의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주민과 시민단체, 행정이 협치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요즘에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녹색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업에서 하는 경우, 또 시민단체에서 이런 전문 교육을 하는 주로 교육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과 주민의 협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대 도시 사회의 복잡 다양한 문제는 이게 현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이익 잔체도 많고 주민도 각각 다양한 생각도 하고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개인 또는 행정만으로는 이게 그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협력해서 함께 노력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로 7017 고가차도 녹화 사업대인데요. 사업 전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상권 죽이는 공원화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뭐 프레카드도 걸고 데모도 여러 번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진행도 되지 않고 이렇게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런 주민들하고의 끊임없는 대화와 조정과 또 의견을 받아서 설계안도 만들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러한 공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치가 없이는 요즘 최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그 행정 중에서도 서울 꽃으로 피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주민주도형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서울시가 뭐 혼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민이 발의를 하면 그걸 옆에서 도와준다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녹화라든지 학교 숲 조성이라든지 또는 가로수 띠녹지라든지 다양한 그 녹화 활동을 서울시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2015년부터는 서울 정원 박람회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서울 정원 박람회를 매번 개최하는데 금년에는 더 확장해서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정원 박람회는 또 특히 이 단순히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즐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런 도시의 재생이라는 이런 그 화두를 함께 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해방촌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정원 박람회가 2019년도에 작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방치된 옹벽을 재생해서 또 작가를 동원해서 작가를 모셔가지고 아름답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박람회 끝나도 영구히 존치함으로써 해방촌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서 이것이 진정으로 정원 박람회가 도시 재생과 연결된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도 신흥시장, 재래시장도 리모델링 수준으로 고쳐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활성화까지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런 그 녹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의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범 시민협의회 이런 데서는 저분들이 그 모금을 해서 땅을 사가지고 공원 부지로 부산시에 이렇게 기증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이런 그 국가도시공원을 만들자 이런 것을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그린 트러스트 같은 데는 자원봉사로 그 녹색 수원을 추진하고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 도시숲, 도시공원 가꾸기 그래서 공원을 직접 시와 함께 같이 운영한다든지 제가 소속된 환경조경 나눔연구원에서는 이런 그 녹색 봉사활동, 재능기부 그리고 이런 복지시설의 녹화라든가 어린이 조경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화동에서 그 주민 참여의 골목길 사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민과의 소통이 항상 이런 녹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런 사업 설명회 그리고 주민과의 워크숍 또 주민에 대한 녹화 교육, 텃밭 교육 그리고 1대1로 의견을 정치하고 설문조사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가서 설문조사 하려고 주민을 만나려고 노력해도 잘 만날 수가 어렵습니다. 그
주민분들도 바쁘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활동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스킨십을 통해서 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하는 걸 직접 물어가면서 이런 사업에 발전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설계안이 확정되면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에 들어가면은 주민도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봉사단 그리고 이런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함께 해서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또는 이렇게 그 가족 봉사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와서 꽃도 심고 또 이렇게 꽃 심는 모양도 보고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도 또 경험을 하고 해서 앞으로 그 녹색 이상 도시의 미래 세대의 미래의 주인으로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원사 분들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이 수강하시는 시민조경 아카데미는 입문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문과정 끝나시면은 다음에 시민정원사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서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과정을 거치시면은 시민정원사로서 이렇게 그 공공녹지에서 정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는 박람회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능기부 또는 봉사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체가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뭐 무슨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음식을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환경 개선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이와 같이 그 어린이 재단의 그 한사랑 마을에 부지가 넓은데 주변이 잘 정비가 안 돼서 주변을 그 가서 녹색 나눔 봉사를 이렇게 후원을 하고 또 이 아래 같은 경우는 가평꽃 동네 행여자들을 노숙자들 모아서 이렇게 수용하는 데인데 거기서도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봉사 녹화 봉사도 하고 또 치유 정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또 수녀님들 정원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 이런 녹색 봉사 활동이 기업 사회 공헌 사업으로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 기업 사회 공헌입니다만 역시 한국공항공사가 김포 비행장 근처에 있는데요. 그 비행기 소음이 있는 이 신월동의 그 주택가 골목길에 이렇게 그 정원을 만들어서 여기도 역시 이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화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에 관해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업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정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시작된 하늘길 초록동행의 세 번째 프로젝트를 설계한 정현정 조경가입니다. 이번 사이트를 선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들은 저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관계자분들 그리고 주민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공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도로 되어 있으나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 불법 주차로 이용되며 보도는 좁고 끊겨 있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분리수거함은 설치 의도와 다른 의도로 오용되고 있었습니다. 조경일을 하다 보면 살아가는 공간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공적 공간이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가치를 더하곤 합니다. 도심에서 만나는 자연은 공간, 시간, 관심의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2017년부터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하늘길 초록 동행 프로젝트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3차 프로젝트는 안전, 친환경 스마트 도시 재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좁고 중간중간 끊겨있던 골목길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하여 이용이 편리한 램프를 설치하고 동선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로로 바뀌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와 보행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 험프를 설치하여 사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한 조명과 빗물을 활용한 플랜터 등 구석구석 친환경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악취와 불법 주차가 계속되었던 공간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공항과 인접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소리 반응 인터랙티브 조형물을 통하여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공간은 보행자에겐 안전을, 주민에겐 휴식을, 마을에겐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초록 동행마을이 되었습니다. 하늘길 초록 동행은 신월삼동 주민, 한국공항공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서울시, 양천구가 함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마을 정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녹색 도시인 약성을 위한 교육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녹화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다음에 사회 자본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자본은 다른 말로 해서 협동심을 키우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생애 주기별로 맞춤 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생 따로 어린이 또 맞춤, 어린이는 어린이한테 맞춤, 대학생은 또 대학생 봉사단,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은 또 명예정연사 이런 교육들을 맞춤 교육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자본이 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집단 또는 조직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구성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의 협동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협동 능력이 사회 자본이 많은 데서는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되지만 이런 협동 능력이 약하면 뿔뿔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원심적으로 잘 단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협동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을 기르고 나무를 가꾸는 내용도 있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협동 정신을 기르는 유치원생들에 대한 화분 만들기, 각자 능력에 맞는 또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와 같이 뭔가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원도 만들고 해서 또 이런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이런 교육들을 민주사회의 녹색 이상도시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교육들을 이렇게 합니다. 또 대학생들은 또 대학생 봉사나눔단 별도로 조직을 해서 매년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역시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입단식을 못하고 이런 줌으로 온라인 발대식을 했는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출석률이 보통은 50%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95%, 54명이 봉사단원이었는데 그중에서 한 명만 빼고 53명이 전부 참석하는 이런 좋은 현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봉사단에는 발대식 미션을 저희들이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1분
10분짜리 동영상 만들기 미션을 줘가지고 다들 53명이 다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최진호 학생, 환경대학교 최진호 학생이 만든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나눔 봉사단이 만든 미션 동영상 잘 시청하셨죠? 젊은 학생이 해서 역시 재미있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런 동영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미래 도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도시에는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생명의 가치와 자연의 질서가 중요시되는 그런 녹색 이상 도시를 지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가치관, 마음가짐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환경 재앙이 오고 이런 농작물 피해도 오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그 서울 광화문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이와 같이 광화문이 물바다가 된다.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미래 사회는 자원 절약의 시대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지구 자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냥 석탄 캐서 마냥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금광이 또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한정된 지구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정된 지구 자원을 후속 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이것이 우리 세대만 쓰고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 절약의 시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소비는 미덕이다. 한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미래 도시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 이상 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시민 모두가 자원을 절약해서 친환경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래 사회는 또 에너지 제로 사회다.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라는 것은 그 화석 연료를 제로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 연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다음 미래 사회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녹색 복지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그 판자촌과 또 최고층,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여기 생활 환경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위화감을 우리가 회사하는 것이 녹색 이상 도시에서의 하나의 또 과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나눔을 통해서 녹색 환경의 평등한 녹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걸 요약하면 미래 사회는 기후변화의 시대이고 또 자원 절약의 시대이고 에너지 제로 시대이고 평등 복지 나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담아서 이러한 녹색 이상 도시의 지향점이 설정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녹색 이상 도시에서 미래 도시에서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 마침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일깨워진 진리가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 초원이 됐어요. 지구가 아니라 한 마을같이 돼가지고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이 다 시시각각으로 전달이 되고 아주 좁아진 하나의 마을과 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사람 중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내가 물을 함부로 써도 돼, 내가 또 자원을 막 소비해도 돼, 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구촌 전체로 확장된 입체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모든 동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축도 물론 되겠지만은 우리 박쥐, 이번에 소위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얘기되는 박쥐라든지 기타 무슨 다른 이제 어떤 모든 동물 또는 모든 버섯 이런 것까지 동식물이 다 이런 생명체, 무생물까지도 지구 전체가 나와 한 몸이다. 우리가 동체대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생명체, 모든 무생물까지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고장이 나면은 금방 나에게까지도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전체로 확장된 입체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거 뭐 새롭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이제 노장 사상이라든지 불교의 연기 사상이라든지 이런 전통적 사상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 도시는 이와 같이 모든 존재 지구상의 모든 존재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여겨서 공존하는, 공생하는 이런 삶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녹색 이상 도시인의 그 마음가짐은 사람, 동식물, 무생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상호 의존적이라.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도시인, 이 동식물까지 포함한 우리가 동물권도 요즘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인 모두가 행복해져야 되고 또 그래서 도시인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모두가 협동심을 가지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녹색 이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심을 키우고 스스로 녹화 활동을 적극 실천해야 된다. 여기서 녹화 활동이라는 것은 뭐 굉장한 녹화가 아니라 방에 화분 하나 놓는 거, 또 마당에 풀 한 포기 심는 거, 또 길 가다가 어떤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또 뽑아주는 거, 이런 것부터가 중요한 녹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 같이 우리나라를 녹색 이상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